자, 그 다음에 2번도 1번. 3번 봅니다. 3번에 5번. 네. 4번에 1번. 네. 5번에 2번. 6번도 2번. 네. 7번에 1번. 1번에 1번. 네. 8번에 5번. 8번에 5번. 네, 그 다음에 9번도 5번, 9번도 5번, 10번도 5번, 10번도 5번. 자, 제목은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단어를 많이 모른다든지 아니면 뭐 해석이 좀 안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대입학 파트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여러분들이 대입학 파트 주제 목적 분위기 신경을 틀렸다는 건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혹시 자기가 그러니까 유독 그런 애들이 있어. 영어를 못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빈칸이나 순서나 이런 건 잘 맞추는데 희한하게 이런 데서 틀린 애들이 있거든. 그거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자꾸 되물어야 돼.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면 간단하게나마 스스로 그냥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로 한글로 해도 돼요. 요약을 해보세요. 알겠지? 도대체 얘가 뭘 말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요약을 해버릇하면 우리가 요약 문제를 맞추기 위해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목적, 분위기, 신경, 주제 파트를 맞추기 위해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얘들아. 은근히 대입학 파트가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잘 놓쳐. 왜냐면 일단 고1 모의고사 수준에서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왜? 자기가 맞추니까. 알겠지? 근데 화면 잠깐만 봐요. 자, 이제 벌써 5월이고 좀 있으면 여름이고 좀 있으면 금방 가을 겨울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그냥 오늘 맛보기로 하나만 보여줄게. 이게 왜 이렇게 안 오냐? 자, 봐봐 얘들아. 천천히 봐봐. 과연 이게 뭘까? 뭐지? 도대체 이게 과연 뭘까? 뭐 이렇게 많아? 아직도 5강이야. 6강, 7강, 8강, 9강, 10강까지 다 있거든? 도대체 이게 뭘까? 딱 한 번의 시험 범위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되게 많지, 그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뭐 벌써 이거를 뭐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 유형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지금 이 친구는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서 그 어렵다는 고등학교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야. 어딨니? 너무 많아서 못 찾겠다. 자, 1번부터
이게 이제 실제 4월 29일 날 이제 봤던 건데, 그 많은 범위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답 중복 정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맞아서 얘는 100점이어서 1등급 나왔거든. 서술형도 당연히 다 맞았고요. 네. 그럼 봐봐. 이게 너희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가 너무 많아. 그치? 범위가 너무 많아서 가끔 보면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거든. 중학교는 예를 들어 중학교 시험 범위는 짧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딱 봤을 때 이게 몇과 무슨 내용인지 정도는 알잖아. 그치? 예를 들어 천재정 손 들어볼까요? 중동이나 세곡. 그치? 너희는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중학교는 해봐야 1과 2가니까 천재정 1과 무슨 이모티콘, 이모지. 이거 딱 봐도 그 내용 알잖아. 그치? 그 다음에 능률김 손 들어볼까? 은성 능률김이지. 그치? 너희도 그 유치한 거잖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페인 영어를 영화를 봐야 돼요. 아동용 영화부터 출발해서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시사법도 마찬가지고 동아이 없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무슨 지문인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런 문장 봤을 때 이게 몇 번 지문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 결국엔 관건은 뭐냐면 스스로 어느 정도는 본인의 영어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주장, 그치? 그 다음에 주제, 그쵸?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요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요지, 그쵸?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약간 몇 개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나와 있고, 순서 나와 있고, 삽입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약 나와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 빼고 여기도 제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착각하는 게 있어. 수능이랑 이것도 요지였고 수능이랑 내신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수능 형태, 물론 수능도 당연히 중요한데 수능 형태 모의고사만을 많이 봐왔어.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지를 단 한 번도 정확한 시간 재고 풀어본 사람 있다 없다?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풀어본 친구들은 없어. 중학교 때.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는 어쨌든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주제, 목적, 분위기, 심경 앞쪽 라인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쉬우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자꾸 빈칸 순서 삽입, 빈수삼 라인만 자꾸 조지려고 생각해. 물론 빈칸 순서 삽입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지금 내신은 거꾸로야. 내신은 사실 뭐가 더 나와? 빈칸 순서 삽입보다 주제, 요지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지는 이 부분, 이 파트에서 그냥 틀렸구나, 다음에 맞추면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최소한 내가 이 파트가 고등학교 내신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내가 이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자 풀어온 사람들 기준으로 좀 많이 틀린 것만 간단하게 해설을 해볼게. 128페이지에 1번 틀리신 분 손? 그래요. 요거 할게요. 네. 그 다음에 2번 틀리신 분 손? 2번도 많이 틀렸네? 너 숙제 안 했다며? 모의고사만 했어? 2번도 할게. 3번 틀린 사람 손? 네. 4번 손? 네. 5번 틀린 사람 손? 5번 많이 틀렸네. 5번 할게요. 네. 6번도 많이 틀렸네. 6번 제일 많이 틀렸네.
6번은 그럴 수 있지. 네, 이따가 설명 들으면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그러니까 자꾸 따라해야 돼 얘들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꾸 풀다 보면 실력이 안 늘어. 자, 7번 틀린 사람 손. 네, 8번 손. 8번도 많이 틀렸네. 9번 손. 네, 10번 손. 그러면 몇 개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9번까지 해서 6개만 해설할게. 자, 1번을 많이 틀렸는데 지금 시간을 줄게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딱 한 문장만 밑줄을 쳐봐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틀려도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자, 천천히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읽다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틀려도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이 정도 느낌은 들어야 돼. 어떤 느낌이지? 문장이 반전이 없구나. 알겠어요? 반전이 없어. However, yet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결국 쭉 읽다 보면 뭐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없잖아. 그냥 다 이런 건 이래요라는 얘기야. 즉 3월 달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또 내신 갔다 오느라 다 까먹었을 테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즉 문장에 but이나 however나 yet이나 이런 표현들이 없다면, 즉 플로우가 한 번도 안 바뀐다는 얘기죠.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해? 당연히 결론이 중요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아라. 그러면 그래서 길게 쓴 거야. 왜? 중요하니까. 그렇지? 이 문장이 사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됐죠?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키워드 찾기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요건 처음 문장이니까 요건 꼼꼼하게 다 해석해 줄게. 많이 틀렸으니까. 자, 우리가 그치? 자, 우리가 놀라. 왜? 젊어 보인다라고 말했을 때 놀라. 사실 그의 생물학적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라고 말했을 때 놀라. 그러면 생물학적 나이라는 건 생활 연령이라는 건 그치? 네. 이게 무슨 격이야? 이런 걸 동격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자, 그러면 생물학적 나이, 그 다음에 생활 연령에 비해 젊어 보인다라는 건 자, 당연히 이거는 뭐야? 실제 나이죠. 팩트죠. 그치?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80살이야. 그럼 그 사람의 나이는 진짜 80살인 거야. 근데 나이보다 어려 보인대. 그치? 그러면 80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밑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되셨죠?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요 라고 말하는데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진짜일 수 있대. 아, 그러면 사람의 나이가 예를 들어 실제 팩트는 80살인데 이 사람이 정말 80이 아니라 한 70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하구나 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잘 봐. 키워드조차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 즉 뭐와 관련된 거야? 예를 들어 쟤는 겉으로 볼 땐 부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난하대. 그러면 당연히 뭐와 관련된 얘기야? 부자, 가난 이거겠죠. 그치? 얘는 딱 봤을 때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대. 그럼 당연히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과학자들이 좋은 증거를 찾아냈다라는 것도 과학자들이 어떤 거를 찾아냈다는 거야? 무언가 에이지, 나이와 관련된 거구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이가 각각 변하기 시작해. 사람의 신체의 각각 다른 부위, 각각 다른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됐죠? 즉 그건 다시 말해 매년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세포도 변화가 되고 조직도 변화가 되고 장기도 변화가 되며 특히 누구뿐만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일수록 즉 80살의 사람이 똑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80살의 사람이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랑 B가 있는데 A도 똑같이 80살이고 B도 똑같이 80살이지만 A와 B의 뭐는 다를 수 있다? 세포, 조직, 장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알겠지? 됐죠? 그래서 시간과는 다르게 생물학적 노화라는 건 결국 뭐를 거부한다. 쉬운 측정을 방해한다. 그치? 자, 요거 살짝 중요해요. 요런 거 좀 익숙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직독시키 할게. 생물학적 노화는 저항합니다. 쉬운 측정을. 이게 무슨 말이야? 30초 줄게 생각해봐. 자꾸 의역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직독시키 하면 생물학적 노화는 쉬운 측정을 저항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30초 드립니다.
자, 볼게. 쉬운 측정이라는 건 뭐야? 상적으로 생각해봐. A, B, C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다 80살이야. 근데 얘네가 다 동일한 세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장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 얘는 다 똑같다.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 즉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나이는 똑같지만 A는 어떤 세포가 다르고 B는 어떤 장기가 다르며 C는 또 어떤 기관이 다르대. 그러면 쉽게 이 결론이 내려져 안 내려져? 안 내려지지. 왜? 하나하나 다 조사해봐야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 여기서 쉬운 측정이라는 거는 A와 B와 똑같이 80살이니까 똑같은 80살이겠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는 80살이었지만 얘는 얘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어떤 면에서 세포가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조직이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장기가 젊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건 그 다른 거를 우리가 뭐 해야 돼? 자꾸 찾아야 되잖아. 즉 생물학적 변화라는 건 쉬운 측정이라는 건 뭐야? 사람마다 the same 똑같으면 쉽겠지. 알겠습니까? 똑같으면 쉽겠지. 됐니? 하지만 여기서 저항하다는 거부하다야. 거부하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정어야. 즉 똑같지 않다니까 이 문장에서 얘는 결국 무슨 뜻과 똑같아? 완벽한 이거의 재진술이죠. 요렇게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를 좀 있어 보이게 쓴 것뿐이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이런 거 모국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집중. 10명이 있어. 알겠어? 너희 10명 아이도 누구 좋아하니? 했더니 10명 다 장원영이요. 10명 다 장원영 좋아한대.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 얘는 다 장원영을 좋아하는구나. 끝. 몇 초 걸려? 30초도 안 걸리겠지? 근데 10명이 있는데 너희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니? 했더니 얘는 누구 좋아하고 얘는 누구 좋아하고 얘는 누구 좋아하고 얘는 누구 좋아하고 그럼 다 달라. 그럼 그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 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쟤를 좋아하고 얘는 얘를 좋아하고 그러면 아까처럼 모두 다 공통된 장원영이 좋아요 라는 결론을 내는 시간보다 다 각기 다르니까 그래서 너는 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얘 좋아하는구나 둘 중에 뭐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 후자가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쉬운 개념이야 어려운 개념이야? 얘들아 니네 문제 푸는데 10초 만에 풀었어. 또 어떤 문제 푸는데 10분 걸렸어. 그러면 10초 만에 푼 문제와 10분이 걸린 문제 중에 뭐가 쉽고 뭐가 어렵다는 얘기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어려운 거죠. 알겠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굉장히 쉽게 결론이 날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질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뷰는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살짝 정리할게. 그냥 뷰와 뷰, 리르도 마찬가지야. 자,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죠? very, few, but, few, only, few가 있어요. 얘랑 똑같은 게 not, few, quiet, few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나와요. 됐지? 됐죠? 그럼 잘 봐. 자, 이 표현의 friend,
라는 표현을 썼다면 결국 equal. 이건 무슨 얘기야? 친구 있다 없다? 없다야. 부정어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부정어야. 부정문이야. I have few friends. 친구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I have very few friends. I have very few friends. I have only a few friends. 친구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없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물론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없다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건 친구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즉 이건 뭐다? 부정. 이건 긍정. 알겠지? 얘는 뭐다? 부정. 얘는 뭐다? 긍정. 되셨죠? 그럼 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건 a few measurable biological change래. 생리학적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이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야. 만약에 이거 한 단어 빠지면 생물학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럼 잘 봐. 이거 싹 하나. 이건 봐. 싹 빠졌어. 그리고 요렇게만 문장이 나오고 다음 중 흐름상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뭐 고를 수 있어야 돼? 이거 골라야 돼. 왜죠? 여태까지 계속 뭐 하라고 얘기했어? 사람들마다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건 뭐야? 다르다 똑같다? 변화가 없다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앞쪽까지는 계속 여기까지는 달라요 라고 해놓고 but이나 however 쓰지도 않고서 갑자기 똑같다고 하면 이게 흐름이 안 맞는 문제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딱 한 단어 빠졌을 때 이 문장의 흐름이 안 맞는구나.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어려워.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런 거 배우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싶어해? 생물학적 체인지. 변화가 있다 없다? 결국 변화가 있다. 사람들마다 다르다. 똑같이 않다. 됐죠? 그래서 자, 당연히 어떤 시간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뭐 한다? 생물학적 나이는 계속해서 변해. 사람들마다 변해. 예를 들어, 그럼 무슨 예를 들겠어? 이 얘기 예를 들겠지, 그치? 예를 들어, 실제로 80살 보이는 사람이 그 나이보다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90살 먹은 사람이 80살 나이보다 젊어 보일 수도 있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니? 결국 80살 있고 90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80보다는 90이 당연히 뭐해 보여야 돼? 더 나이가 많아 보여야 정상인데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80살 되돌아 천천히 이건 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얘가 더 뭔가 에이지 실제로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생물학적 나이는 얘가 많지만 실제로는 얘가 뭐다? 더 젊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됐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줬으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서머리 할게. 헤드 부분 뭐였어? 사람들마다 다르다. 뭐가 다르다? 실제 나이와 같아 보이는지, 더 젊어 보이는지, 더 늙어 보이는지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각기 세포, 조직, 기관이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폐가 좀 더 빨리 노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폐가 굉장히 천천히 노화되는 사람들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뭐야? 예를 들어 80살 먹은 노인보다 90살 먹은 사람이 더 젊어 보일 때도 있대. 그러면 결국 사람들마다 다 뭐가 다르구나? 나이 들어 보이는 용법이 다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그럼 잘 들어. 키워드가 뭐야?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그치? 이해되죠? 이해돼?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잖아. 즉 나이와 관련된 얘기잖아. 나이와 관련된 얘기잖아. 나이와 관련된 얘기잖아. 근데 어떤 나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생물학적 나이겠죠. 이해돼? 그럼 최소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뭐 가지고 그나마 고민해야 돼? 1번 아니면 4번 중에 고민을 해야 되죠. 그치? 이해되시죠? 왜? 2번은 아예 바이올로지컬이 없고요. 3번은 크로노지컬이니까 아니고요. 5번은 아예 없고요. 됐습니까? 됐죠? 알겠지? 네. 그러면 결국 얘가 말하고 싶은 거 생물학적 노화의 비밀 뭐라는 거야? 뭔 비밀이야? 비밀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최종 정답은 1번이죠. 알겠죠? 됐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좀 풀 수 있어야 돼. 자, 일부러 수능 지문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자, 2번부터는 조금 빨리 갈게. 자, 연극 감독과 비교한데 벌써 대립 구조 형성된다. 그치? 누구와 영화 감독과 A와 B의 대립 구조구나. 됐죠? A와 B의 대립 구조구나. 즉, 연극 감독과 영화 감독은 서로 달라. 그치? 자,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건 잘 봐, 이제. 집중. 필름 디렉터를 말하고 싶은 걸까? 티어터 디렉터를 말하고 싶은 걸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다시 우리 비교한데 작가는 얘 말하고 싶은 거야? 얘 말하고 싶은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야, 니네 지금.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누구야? 영화 감독이야? 연극 감독이야?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얘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주어야. 알겠어? 지금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영태는 밥을 먹었어. 그럼 누가 밥 먹었다는 거야? 영태가 먹었다는 거잖아. 알겠지? 영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당연히 누구야? 얘죠. 뭘 고민해. 그치? 그러면 영화 감독 말하고 싶은 건데 누구하고는 다르게 얘하고는 다르게 영화 감독은 이거를 가지고 있대. 그치? 됐죠? 즉 뭐다? 완성되고 녹화된 영화 필름을 가지고 있대. 이 물질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뭐로 구성되지 않는 거? 살아있는 사람, 실제 풍경 또는 어떤 무대뿐만 아니라 not but. 가끔 애들이 나데이 법비도 구분을 못해. 이거 나데이 법비 구문이니까 나돈니 버돌소 구문이니까 나돈니 버돌소 구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ut 이하겠죠.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쭈루루루. 이게 누구야? 영화 감독.
그쵸?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 바디까지는 당연히 무슨 얘기야? 이제 영화 감독과 관련된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연극 감독과 다르게 영화 감독이 무언가 뭐 할 수 있구나. 이걸 가질 수 있어. 기록도 할 수 있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각각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대. 이런 거 요약서술로 나오기 딱 좋지. C로 시작하는 단어. 결국 영화 감독은 뭐를 할 수 있다? 연극 감독과 다르게 control.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됐지? 물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기는 힘들어요. 이걸 요약서술로 했을 때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영화 감독은 컨트롤을 할 수 있구나라고 떠올리기는 힘든데 최소한 뭐는 할 줄 알아야 돼. 답은 맞출 수 있어야지. 그치?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겠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영화 감독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치? 그럼 최소한 영화 감독이 뭐에 있어야 돼? 영화 감독이 들어가 있어야지. 영화 감독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치? 알겠죠? C번은 감독이 없고요. 4번도 감독이 없으며 5번도 감독이 없고요. 2번은 그냥 더 디렉터 감독이야. 이러면 이게 영화 감독인지 연극 감독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지문은 무슨 감독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영화 감독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필름 디렉터잖아. 최소한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알겠어요? 뭔 말인지만 알아도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겠지만 알겠니? 자, 그래서 영화 감독이 이러이러한 거를 컨트롤할 수 있대.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뭐다? 그럼 뭐를 통제하냐면 얘네가 뭐다? 뭐 창작하기 위해 이용하고 각색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건 가볍게 해석하면 자, 실제 리얼리티는 조각에 의해 뭐가 된다? 픽스가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혼합시켜 누가 자신이 초이스 선택했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자기가 선택했던 결과에 따라서 짧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길게 만들 수도 있어. 누가 지 맘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이게 누군데? 감독이. 즉 감독은 자신만의 영화적인 시간과 공간까지도 구성을 세 개인 거 왔어요. 했어요. 뵙기는 이제 좀 늦게 들어가서. 아니요, 좀 늦게는 아니고 한 5분 늦게. 네네네. 됐죠? 그래서 그는 뭐에 적응하지 않고 리얼리티 원래 있는 리얼리티를 적응하지 않고 대신에 뭐를 한다? 컨트롤을 통해서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해. 그래서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다시 말해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지 않고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재진술이 뭐야? 요거죠. 그치? 근데 누구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그치? 그래서 얘가 뭐 하는데? 이걸 하는데. 됐니? 네. 결국 누구로 인해서 그 영화는 이 감독으로 인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리얼리티 말고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논리야 얘들아. 영화 감독은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원래 리얼리티는 뉴튼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얘가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에서 얘를 약간 빌런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뭐야?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됐니?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요거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 정 헷갈린다 그러면 쌤이 뭐 하라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됐는지 그거라도 찾아. 그러면 최소한 대입하는 맞출 수 있어. 아시겠죠? 야 영화 감독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니? 영화 감독, 영화 감독, 영화 감독, 영화 감독, 영화 여기 희는 누겠어? 영화 감독이야 다. 그쵸?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영화 감독의 손에 의해서 손이 뭐지? 진짜 실제 손이 아니라 컨트롤을 통해서 뭐가 생겨난다? 새로운 new reality가 만들어진다. 원래 뉴턴은 착한 애였지만 영태 감독의 마음에 따라서 뉴턴은 빌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됐죠? 어렵지 않아요. 네. 됐니?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쉴게. 자, 5번 봅니다. 자, 5번도 30초 드릴게요. 1분 줄게. 네, 이것만 하고 쉴 거야. 좀 성의 있게 풀어. 딱 한 줄만 거보세요. 한 문장만 찾아보세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지. 힌트. 아까 1번이랑 비슷해. 자, 찾아봤어요? 네. 자,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읽어봤겠지만 플로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이 중요하다고.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어? 그러므로, 그치? 쭈루루루루루루루루.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되셨죠? 되게 웃긴 거 알려줄까? 제목이라는 건 작가들이 이거 잘 들어. 이 글의 작가가 있어. 이 문제는 누가 만들어? 작가가 만들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따로 있고 문제는 누가 만들어? 출제위원들이 만들겠지. 그러면 내신이건 수능이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 지문에서 작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따서 보기를 구성할 때 그대로 똑같이 쓰면 너무 쉬우니까 동의어로 바꿔놓는다고. 그게 문제야. 지금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글이 있어 얘들아. 이 글은 세인이가 썼어. 그치? 세인이가 작가야. 그럼 최소한 문제는 누가 만들어? 세인이가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근데 세인이가 작가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영태는 어글리 못생겼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 출제위원들이 그래 세인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토대로 얘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게 영태는 못생겼구나.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을 달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한 2개 정도 또는 많게는 3개 정도에 일단 누구를 넣어놔? 영태를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소거법을 사용할 때 보통 2개, 많게는 3개는 날아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영태는 못생겼어 라고 바로 쓰면 너무 쉬워지니까 영태는 부자야, 영태는 착해, 영태는 잘생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기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면 돼? 아, 지금 핵심 키워드가 이 문장인데 그럼 키워드가 영태니까 1번, 4번은 어차피 영태가 없고, 아, 지금 영태가 못생겼다를 말하고 싶은 건데 부자와 착함은 포지션이 자체가 키워드가 달라졌으니까 아니고, 그래서 영태가 못생겼는데 그러면 영태가 잘생기지 않았다니까 얘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봐, 그냥 직독식히 할게. 자연, 집단의 침략, 뭐가 하지 않은, 선천적이지 않은 종족의 자연적인 집단의 침략은 현재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중요한 환경 파괴의 문제의 하나로서 야기되고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은 계속해서 뭐로 발생해? 생물학적 기능의 결과에 걱정과 우려를 남기며, 또한 그 관계, 어떤 관계?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연구의 어떤 시대, 지난 20년 동안 생물학적 연구의 관계를 이해시키는데 뭐를 두고 있다? 방해를 하고 있다. 그냥 직독식하면 이래. 그치? 그러면 이게 뭐 생물학적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생태계가 지금 파괴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생태계가 지금 얘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건지, 사람들이 뭐 빠가라는 건지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편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거 다 골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오답이 뭐야? 4번 같은 거 고르는 거지. 오, 그럼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뭔가 안 좋다는 얘기구나.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문제가 있고 안 좋다는, 지금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게 아니라 therefore 뭐를 해야 돼? 그 생물학적 침략을 막아야 돼. 생물학적 침략을 막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왜? 생물학적 침략이 자꾸 뭐를 하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니까. 그러면 인베이저가 요렇게 됐고 리미트가 요렇게 됐으며, 그치? 여태까지 이거 관련된 게 요 내용이었죠. 이렇게 싹 바꾸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됐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오케이, 대열포울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니까 아, 이게 정답이겠구나 라고 하기는 어려워. 그치? 그럼 하지만 최소한 뭐는 해야 돼? 아, 이건 현재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그러면 결국 이게 키워드겠구나. 왜? 플로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다양성이 사라져.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worry, 걱정과 근심을 해. 되셨죠? 언제 동안? 지난 이때 동안. 됐지? 그러므로 전문가가 이제 제안을 했어.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돼? 높은 다양성만이 경쟁력 있는 환경을 뭐 할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야만 뭐를 어렵게 만든다? 침략을 어렵게 만든다. 하나만 하면 돼. therefore를 잡던, 키워드를 잡던, 이거 뭐예요? expert proceeding이지. 그치? 이걸 생각하던, 어쨌든 뭐만 할 줄 알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고. 키워드가 invasion이니까 결국 침략과 관련된 얘기겠구나 라고 고르든, 아니면 그래, 플로우가 한 번도 안 바뀌는데 그렇다면 therefore 이게 결론이니까 결국엔 침략을 막으라는 얘기구나 를 고르건, 아니면 이 사람 전문가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생물학적 다양성이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침략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 그럼 침략을 어렵게 만들어야 침략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침략을 못하게 막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펜으로 이걸 보던 다른 펜 이걸 보던 아니면 이걸 보던 하여튼 뭐 중에 하나라도 알면 결국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침략을 막으라는 얘기구나. 생물학적 인베이전을 막으라는 얘기구나. 아시겠죠? 됐지? 그러면 최소한 몇 번 중에서 고민해야 돼? 아, 생물학적 뭐를 막아? 침략을 막으란 얘기니까 결국 뭐 아니면 뭐 중에서 골라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서 골라야겠죠. 알겠습니까? 다른 건 지금 인베이전이 없잖아. 됐어? 알겠지? 최소한 답을 틀려도 2번, 4번 중에서 골라야지. 다른 건 아예 인베이전이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됐지? 네.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서는 결국엔 침략을 거부해야 돼. 그치? 됐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뭐야? 다양성을 테스트하는데 챌린지는 뭐지? 디피컬트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치?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거에 관련된 가설이래.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이거의 설명이 아니라. 알겠죠? 침략을 못하게 막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이 2번. 됐지? 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서머리 할게. 한 번도 플로 바뀌지 않아. 하나라도 찾아내. 키워드를 찾건 속어법을 사용하건 엑스퍼트 등장하면 소리 지르라고 했잖아. 내가 최소한 얘는 맞출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가져야겠지? 이해되세요? 얘들아 수능 독해건 내신 독해건 엑스퍼트는 엄청난 힌트야. 알겠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에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비교 대상 나오면 얘들아 얘기했잖아. 비교 대상 등장해도 어쨌든 정답은 거의 100%야. 예를 들어 나랑 세은이랑 비교 대상이야. 그럼 최소한 정답은 뭐야? 나거나 세은이야. 알겠어? 선지 그 들어가 있어야 정답이 된다고. 예를 들어 기껏 영태랑 세은이가 어쩌고저쩌고 막 대립구조 만들어 놓고 결국에 정답은 영태도 아니고 세은이도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다시 대립구조가 형성됐어. 구글과 애플이래. 야 그럼 최소한 정답은 뭐야? 구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건 애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비교 대상도 적는 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플로우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엔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어? 앞에보다는 뒤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지만 막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지? 오케이 자 쉴게요.